한국 GM 군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직원 150여 명이 무더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극인 출신 대학 교수가 여성 예술인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지역 문화계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유명 시인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남대학교가 개교 27년 만에 폐교됐습니다. 재학생 편입은 마무리됐지만 교수와 직원 15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 대학 교수입니다. 전북 문화계에서 거물로 자리해온 인물이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예술계 종사자 A씨는 4년을 묵혔던 끔찍한 기억을 다시 꺼냈습니다. 명절 인사차 지역 문화계 유명 교수이자 연출가를 찾았는데 그날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입니다. 갑자기 강제적으로 막 키스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혀도 들어왔었고 가슴 쪽으로 손도 내려왔었고. 끈질기게 뿌리쳤지만 가혹한 시간은 끝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가만히 있어 보시라고. 어떤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정말 내내 울었던 것 같아요. 알았어요. 가요. 그만 울어요. 극단 대표이자 연출가로 대통령상 등을 수차례 거머쥔 거물 교수는 왕처럼 군림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왕이죠. 실제로 왕이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원로라고 하는 그런 예술인들 또한 주둥이를 닫고 있었고요. 해당 교수는 4년 전 성추행 건을 묻자 답변이 곤란하다며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뜻밖이라서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들불처럼 번지는 미투 운동이 지역 문화계에도 닿으며 성폭력 피해 고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성추문에 휩싸인 교수는 또 있습니다. 저명한 시인이기도 한 이 교수는 버스 안에서 옆자리 여성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명한 시인이자 대학 교수인 A씨는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안동을 향하던 고속버스 안에서였는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A 교수가 자신이 잠든 사이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여성은 10대 여고생이었습니다. 내려서 엄마가 마중 나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얘기를 한 거죠. 아니다. 그쪽에서는 아니다. 얘가 학생이 오해한다 하면서. A 교수는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잠든 여성이 자신에게 기대자 허벅지를 찔러 깨웠을 뿐이라는 해명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진술하셨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다시 진술을 얘기했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에서 부강수를 한다든지 부강수가 필요가 없다면 그 상태로 기소를 한다든지 또 실행이 어떻게 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사건이 넘어가며 성추행 의혹이 다시 불거졌지만 A 교수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우려됐던 대량 실업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해고됐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3일 한국 GM이 폐쇄 방침을 밝힌 군산 공장입니다. 이곳에서 완성차를 조립해온 근로자 150여 명은 지난 26일 사내 협력업체 회사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 GM의 군산 공장 폐쇄, 다음 달부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 날아든 것입니다. 계속 10년 동안 군산에서 일했는데, GM에서 일했는데 또 다른 데로 막상 가려니까 막 겁도 많이 나고 지금 막 두려움도 있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직 전환만을 바라보며 많게는 20년 가까이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들은 한순간에 헌신짝처럼 자신들을 버린 GM과 회사에 배신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더구나 명퇴를 신청한 한국 GM 근로자에게는 위로금과 학자금 등이 지원되지만
협력업체의 해고 직원들에겐 아무런 지원이 없어 더 큰 상실감을 겪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억울하죠. 저도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힘든 일들을 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디다가 화를 낼 데도 없어요. 무슨 해고 근로자들은 GM이 경영 부실의 책임을 힘없는 비정규직에까지 떠넘기고 있다며 일방적인 해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군산공장 폐쇄를 철회하고 일반적인 해고 통지를 철회하고 총고용을 다시 일할 수 있는 공장 안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GM 군산 공장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청소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해 아직 수천여 명이 남아있어 대량 연쇄 해고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라북도 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GM 군산 공장의 폐쇄 철회와 고용 안정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현대중공업에 이어 GM까지 폐쇄되면 지역 고용률과 실업 사태는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심한 상황을 맞게 된다며 폐쇄 결정을 철회하고 신차 배정과 전기차 생산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산업은행은 고용 안정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여야 정치권은 정쟁 대신 GM 정상화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 서남대학교가 오늘 폐교됐습니다. 설립자의 횡령과 파행적 학사 운영으로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지 5년 만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서남대가 개교 27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입학식을 앞두고 교직원과 학생으로 넘쳐나던 캠퍼스는 텅 비었고 빈 건물만이 을씨년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학교 회생을 위해 노력했지만 끝내 폐교 사태를 막지 못한 교수들은 제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가장 아쉬운 게 학생들한테 미안하죠. 학생들한테 미안하고 졸업생들이 다시 찾아올 학교가 없어진 것이 좀 안타깝고요. 지난 1991년 이공계열 10개 학과로 문을 연 서남대. 4년 뒤 의대가 설립되면서 명실상부한 동부 산하권의 거점 대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설립자의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관선 이사가 파견됐고 4년 연속 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서 파행적 학사 운영이 이어졌습니다. 2년간 재정 기여자를 찾는 데 실패한 서남대는 결국 지난해 12월 교육부로부터 학교 폐쇄 명령을 받았고 오늘자로 폐교됐습니다. 1,500여 명의 서남대 재학생 대부분은 충남과 전북 지역 대학교에 편입학 절차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교수와 직원 150여 명은 직장을 잃게 됐으며 2년간 체불된 250억 원의 임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서남대는 앞으로 6개월간 청산 절차를 받게 되며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학교 재산은 정관에 따라 설립자 딸이 총장으로 있는 신경대학에 넘겨집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남원시 대학유치추진위원회는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남원의 몫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전북도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당초 서남대 설립 취지에 맞게 남원의 취약지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대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원시 대학유치추진위는 정부가 서남대 의대 정원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하고 서남대 의대와 보건계열학과 정원은 반드시 남원에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신설 법안이 진동 끝에 오늘 국회에서 최종 통과돼 연내 출범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연기금 전문대학원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30년 전 개발이 시작된 새만금은 지금도 물반 뻘반입니다. 내부 개발이 더딜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새만금 개발공사를 만들어 선도적으로 매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사 신설 근거를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미 510억 원의 신설 예산을 확보한 새만금 공사는 연내 출범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만금 공사의 자본금은 모두 3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연내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되게 됐습니다. 개발공사가 설립이 되면은 공공주도로
이 새만금 내에 매립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되고 그럼으로써 새만금 개발의 획기적인 속도를 하지만 탄수산업진흥원과 연기금 전문대학원 신설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두 법안은 다음 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하게 됐는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우선 기관 신설에 따른 재원 문제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의 이견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북의 몰아주기 사업이라는 일부 야당의 태도도 걸림돌입니다. 특히 탄수산업진흥원 신설에 대해서는 영남 지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전북과 경쟁하는 경북 구미를 의식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민주평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교섭단체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은 공동교섭단체에 이용호 의원이 무소속으로 참여하기로 했고 역시 국민의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손금주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4석인 민평당은 2명의 무소속과 6석인 정의당을 포함해 모두 22석으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사 전부인사 파문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사 전부인사 과정에서 선호 지역을 사전에 공지하지 못하고 인사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있었다며 피해를 입은 교사들에게 공식 사과했으며 문제가 된 규정은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인사 파문의 책임을 물어 담당 과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 아파트에 찾아가 방범창 창살과 방충망을 뜯은 혐의로 23살 이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새벽 5시쯤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22살 이모 씨 아파트에서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다 이 씨가 나오지 않자 방범창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익산시 봉동읍 한 화학공장의 탱크가 폭발하면서 안에 있던 과산화수소 30% 희석 용액 200리터가량이 누출됐습니다. 다행히 용액에는 독성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설비 등이 망가져 소방서 추산 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과산화수소 정제 과정에서 과산화수소가 필터의 이물질과 만나면서 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부터 비가 시작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제법 쌀쌀했습니다. 이번 비는 5에서 20mm 더 내린 뒤 내일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전주 영상 4도 등 영상 1도에서 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내려와 한낮 기온이 영상 3도에서 6도에 머물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모레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쌀쌀한 출근길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되찾겠습니다.